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 설치. 요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이제 속도를 내고 뭐 빠르면은 일단 월요일에 상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대법원이 뒤늦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을 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1년 전에 나왔으면 대법원의 진위를 믿어줬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때였으면은 왜 지금이야? 그쵸. 그때였으면 빠르게 대법원이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구나. 그래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광복 1년 이후에 독립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 예, 이제 예. 와서 숟가락 얹어 보려고 하는 예. 건데 거기에는 또 굉장히 나쁜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안대로라면 평판사 혹은 정군 법관회의에 올라오는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이제 전담 재판을 꾸리게 되는데요. 지금 그것조차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원하는 건 자신들이 인사권을 사용해서 배치된 고법 판사들 중에서 전담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즉 무작위로? 무작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무작위일 수가 없는 게 서울 고법의 재판부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아하. 거기에 그리고 일반 재판부들한테 의견을 물을 겁니다. 너 내란 재판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기피라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3명 남겨놓고 여기서 무작위 할게요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무작위일지, 그리고 실제로 무작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혹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골적으로 평판사들의 추천조차 받지 못하겠다. 아마도 대법관들과 특히 조희대를 위시한 대법관들과 평판사들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예규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희대를 필두로 하는 그 대법관들과 평판사는 지금 약간 뭐 논조가 다르다, 기조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때 정군법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있었죠. 사과한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조희대 코트에서는 조희대를 위시로 한 대법관들은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재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의 정치 플레이어로서 행위를 한 것이죠. 평판사들을 믿지 못하고 있군요. 예. 네, 어쨌든 이 사법부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고려를 한다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잖아요. 그거를 반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요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예. 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계엄 직후에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당시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같이 공동 담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공동정부하겠다고 했었죠. 공동정부 말도 안 본인들이 되는. 이제 계엄 이후에 전국을 수습하고 이제 정권을 당에 일임하는 걸로 해서 본인들이 이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임명이 된 권력이고 선출된 예. 권력이 아니었고요.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그냥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이 예. 된 것이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도 지들이 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었잖아요. 지들이 뭔데 이거를 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 저희에 뭐가 깔려 있었죠? 절대로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알러지틱한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고, 어떻게든 민주당이 탄핵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 안이라도 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고 다들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랑 지금이 네. 비슷하다. 그냥 비슷한 안, 조금 수습될 만한 안 같은 거 던지면서 어느 정도 수습해보고 정말 본질은 털리지 않으려는 이런 심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눈속임하려고 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이거 뭐야? 사법부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 민주당이 못하러 추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을 수습하겠다라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내란 수기가 대통령으로 절대 있을 수 없고 바로 직무정지를 하고 바로 탄핵 절차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본질과 교묘하게 틀어서 결국 결과는 비슷하지 않느냐. 예. 다만 본인들이 얻는 해악은 다르거든요.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하는 것도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예. 는 이 생각입니다. 부분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네. 대법원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안과 대법원 예규의 차이점을 4가지로 뽑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영장 전담 재판부에 대한 내용이 예규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입장에선 가장 안 좋은 사례로 생각한 게 아마 양승태 코트였을 거예요. 예. 그때 영장 전담 재판부를 게이트키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사받고 구속까지 이룰 수도 있었다라는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장 전담 재판부가
그 민주당안이 통과되었고 그 평판사들이 뽑은 판사들로 영장을 하게 되면 자신들까지 수사가 뻗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거를 뺐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왜 민주당 안이 더 우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전속 관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일부 군인 같은 경우에는 전역을 하고 예. 다시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으로 하는데 그 사람의 소지가 논산이라 아. 내란 재판은 논산에서 받고 있어요. 중계가 될까요? 감시 감독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전속 관할, 이번에 안 같은 경우에는 전속 관할을 중앙지법으로 해갖고 아무래도 제일 관심과 주목을 많이 받는 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제 그 국민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 사법부가 낸 거는 전속 관할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아니라 지방에서 그냥 조용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일부 중앙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고등법원의 전담 재판부인 거지. 아. 네, 이런 부분도 있고 하나는 더 있고 특검법에는 6개월 안이 있었습니다. 6개월 안에 재판 끝내라. 예, 그렇기 신속하게. 때문에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인데 만약 이런 안이 없고 예규로 있다면 그 재판부에서 이러한 뭐 이걸 너무 엄격하게 지키진 않더라도 이런 가이드가 있어야 빨리 해야 된다. 이걸 안 네. 지키는 지기현 재판장은 잘못했네. 네. 백대현 재판장은 윤석열이 아무리 밀어달라고 해도 이 규정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1월 16일 날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 그렇죠.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초반에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분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거를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분을 사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여론이 가장 바뀌게 된 핵심 이유는 중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규에는 중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중계 없나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화상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깽판을 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자님들의 그 어떻게 보면 정갈한 언어로 한번 필터링을 거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동력을 유지하기 힘들겠죠.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리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법부가 비판받을 여지를 다 막기 위해 예규를 미리 냈다고 봅니다. 와, 중요한 거 네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사법부안이 뭐가 다르냐? 영장 전담 판사가 없다. 전속 관할이 없어서 중앙지법에서 안 하고 지방에서 그냥 조용히 할 수도 있다. 6개월 안에 신속 재판할 수 있는 그 조항도 없다. 중계한다는 내용도 없다. 중요한 건 다 뺐구만. 네. 예, 위원장님.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장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특검의 수사가 미뤄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결론이 안 났다라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의 공분을 샀던 그 이유도 특검이 영장을 내는 족족 계속 기각시켰거든요. 근데 예. 그게 이제 수원 3인방이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제 부장판사 정재욱, 박정우, 이정재 부장판사라고 이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 남세진도 빼놓지 말아주세요. 계속해서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계속해서 수사가 미뤄지고 이게 영장이 나와야 뭐라도 시작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예. 재판부 구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영장이 기각이 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되고 그러면 제대로 된 재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영장만 쏙 빼놓고 재판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 애초에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하나 보면 오히려 이제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뭐 사법부의 독립의 침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내란 전담재판부의 설치를 반대해 오다가 이제 와서 왜 이 예규를 먼저 제정했다라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이제는 민주당에서 원래 위헌 논란이 있었던 여러 가지 조항들 뭐 이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특별법의 이름 뭐 12.3 윤석열 이런 이름 들어가 있던 걸 빼고 의총을 통해서 조금 다른 이름으로 전반적인 내란과 외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수사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꾸고 해서 이제 위헌 소지들을 좀 많이 없앴다는 평을 듣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이 예규 설치하겠다라고 했던 거 보면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더 이상 우리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받지 않을 명분이 없어져 버렸을 때 이걸 바로 발표해서 물 흐리기를 하려고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기획하고 있었을 그런 의혹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요거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 진짜 교만하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만이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입법 권한을 무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규 바로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대법원의 논리가 참 옹색한 게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 사법권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입니다. 재판의 독립은 밖에서의 독립도 있지만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해요. 그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 안은 법관들이 추천한 인사가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예규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이용해서 서울고법에 박아놓은 사람들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법원 내의 독립은 어떤 안이 더 독립적인 걸까요? 아하. 그렇게 생각하면 예.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의 독립 부분에서도 민주당 안이 훨씬 더 독립을 보장해 준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영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일부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도 하고 이게 그 불구속 수사나 영장 없이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원칙처럼 굴러가고 있었으면 저는 정말 부자였을 겁니다. 예. 형사 전문 변호사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거는 불과 1, 2년 전 윤석열 정권 때 현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영장들, 특히 압수수색 영장들의 발부율을 보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 그때 10만 원 뭐 그걸로 해서 수백 개의 영장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엄청난 의심이 감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잘리고 있어요. 이거는 노골적인 영장을 통해서 게이트키핑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예.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박성재입니다. 그럼요. 조지호 경찰청장 사례에서도 보도다시피 현재는 경찰청장만 되더라도 이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출신의 사람이 당시 그게 불법인 걸 몰랐다, 불법성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 시민들은 불법성 인지가 정확히 되지 않아서 여의도로 갔을까요? 당시 저 같은 경우에도 술을 거의 양주 2병을 마셨음에도 포고령을 보자마자 저건 포고령을 보자마자 위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여의도로 달려갔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거는 명약관화한 내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불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법원이 자기 변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일날 법원도 박성재와 같이 어떠한 회의를 하고 그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수사가 들어왔을 때 법원은 어떤 변명을 할 거냐면 그때는 계엄이 불법인지 모르니까 프로토콜에 따라서 우리도 계엄에 맞춰서 어떠한 일을 했어요라고 변명을 하기 위해 박성재의 영장을 기각해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따라서 말이 됩니까? 예. 이런 걸 고민을 했을 때 영장 전담 재판부는 사실상 현재는 그 대법원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리고 내란의 본질로 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게이트가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위헌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예규를 올렸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영장에 대한 전담 재판부가 생기는 게 제일 그 사람들한테 크리티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조희대 사법부가 늘 하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입법부의 입법권을 무색하게 하고 입법부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번 얘기를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기시감이 좀 드는 거는 예. 당시 이재명 후보를 투표 용지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예. 유례 없는 빠른 대법 판결을 내리고 파기환송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늘 해왔던 게 조희대 사법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내용에 직접적으로 맡겨둘 수가 없고 반드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신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제 계엄 당시에 사법부가 제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건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계엄 사령부의 본인들의 권한들이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박안수였나요? 박안수 밑에 이제 조희대가 오는 건데 그건 수치스럽지 않았습니까? 그걸 수치스러워해야지.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고 해서 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사실 사법부의 독립은 그날 침해될 뻔한 거였죠. 예. 만약에 내란이 성공을 했으면 사법부는 독립성 자체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입장 발표도 없었지만 원래 했어야 되는 입장 발표는 국민 여러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여의도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왔어야 돼요. 예. 비판도 비판이지만 사법부를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조희대는 그 다음날 내란 다음날 출근하면서 그냥 애매모호한 얘기만 하고 갔어요. 더 놀라운 점은 최근에 오부 회의에서 조희대는 위헌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 자신들은 발언을 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때 언제 했습니까?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찔리는 게 있고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숨기고 싶어할지. 그때 뭐 조선과 채널 A 기사로는 회의가 있었다고 이미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연치 않게 법무관 생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공보 담당 판사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무 뭐 진행이 된 게 없는데 예, 저희 회의했어요라고 얘기했을 리가 없겠죠. 그럼요. 거기 있는 기자님이 아무도 얘기를 제대로 안 했는데 뭐 회의가 있었다더라라고 쓰지도 않았을 거고요. 잘 생각해 본다면 행정처 차원에서 뭔가 회의가 있었을 거고 회의를 잡아놨을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의가 있었다면 불법 위헌적인 그 계엄에 맞춰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라는 게 입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두려워한다. 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곧바로 정치하는 언니들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